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2022학년도에 진행한 자율 연구를 직접 따라해보면서 이 연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또 안시스 맥스웰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배워갈 것입니다. 저희의 연구 주제는 드론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에서 드론의 축 정렬 오차에 강한 송신부 코일 모양을 설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드론에 이런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다양한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드론 WPT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에는 XY 축정렬 오차에 대한 톨러런스가 강해야 되고, 또 다양한 드론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며 효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송신부 수신부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변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런 것의 문제점을 하나의 드론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에서 흔히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페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을 하였고, 이것을 보완하고 이제 저희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여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실험 1, 2, 3 모두 안시스 맥스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 과정들을 저희가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한 연구를 그대로 지금 다 영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들로 4개의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걸 따라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금만 응용을 하면 똑같이 진행을 할 수 있으니, 일단 이 크게 4가지의 분류로 나눠서 이제 지금 그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코일의 뮤추얼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를 측정을 할 건데,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전류를 인가하여서 이제 뮤추얼 인덕턴스를 측정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선 이 단계에서 페라이트를 추가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아까는 2개의 코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하나의 코일을 둬가지고 하나의 코일에 의한 자기장 분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앞에 이 첫 번째 2개와 좀 비슷하긴 한데, 일단 이렇게 수신부, 송신부 코일이 있을 때 얘네들을 위치를 바꿔서 축정률 오차에 따라 뮤추얼 인덕턴스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파라미터 수입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학교 국리관 물리 시뮬레이션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안시스 일렉트로닉 데스크탑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안시스 일렉트로닉 데스크탑은 이제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00만원짜리 라이센스를 구입한 걸로 아는데, 이제 이 학교에 라이센스가 딱 하나밖에 없어서 동시에 한 명밖에 못 돌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사용한다면 시간을 잘 조율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프로그램을 처음 열면 이런 빈 화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맥스웰 3D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처음으로 세팅을 해야 될 게 이제 이거의 솔루션 타입인데, 보시면 이렇게 3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마그네토스태틱은 이제 정자기압, 이제 자기장이 뭐 자석이 있을 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것이고, 이제 그 다음 2가지는 에디 커런트와 트랜지언트인데, 쉽게 에디 커런트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한 시간에 대한 것만 보는 것이고, 트랜지언트는 시간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교류를 흘려보내준다든가 그런 경우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실험에서는 이제 에디 커런트 모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할 것은 이제 어떤 자기장 값과, 그리고 또 이제 상호 유도 인덕턴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처음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뭐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고, 여기 이제 다양한 모델들에 대한 설명과 여기에 이제 모델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코일을 만들어 줄 것인데, 이제 코일을 만들 때 다른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면 뭐 퓨전 360이나 뭐 솔리드 엣지 같은 걸 만들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익숙해지려면 여기서 지오메트리로 만든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지오메트리를 사용하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잡한 물체는 편하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만드시면 되지만, 이런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것 같은 간단한 코일 같은 구조는 여기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대충 예시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은 뭐 제 임의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라디어스는 한 650mm, 그리고 하이트는 이제 저희가 사용할 리치 와이어가 한 5mm 정도 보통 되기 때문에 5mm로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축소를 해서 스케일을 맞추면
형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코일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이제는 좀 더 작게 645에 하여튼 5mm가 되게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사실 이렇게 겹쳐있는 상태가 있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이제 처음에 만든 실린더에서 두 번째 만든 실린더를 빼가지고 그 둥근 원형 D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브스트랙트 도구를 사용할 건데, 실린더 1을 이렇게 누르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실린더 2를 누릅니다. 이렇게 서브스트랙트 이제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사용해서 서브스트랙트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D 모양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런 도형을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뭐에도 사용하냐면 코일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코일의 보통 재료가 굴이니까 커퍼를 찾아가지고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뭐 보기 좋게 주황색쯤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만든 게 코일 하나인데 일단 이름은 좀 이따 적용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이니까 코일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코일을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줄 겁니다. 이제 복사해 준 다음에 이제 지금 겹쳐 있는 상태인데, 이제 무브를 사용해서 이제 한 20cm 정도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잘 형성이 됐고, 이제 처음 만든 실린더 1을 이름을 지어줄 건데, 이걸 저희가 그냥 TX 코일은 수신부 코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든 거를 RX 코일, 송신부 코일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런 구리 도선만 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닌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측정할 것은 얘네들의 상호 인덕턴스 M 값이기 때문에 이제 M 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RX 코일에 일단 RX, TX에 둘 다 일정한 전류를 인가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전류를 인가할 면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RX 코일을 먼저 선택을 하고 모델러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페이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 섹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평면을 선택해도 좋지만 저는 이제 YZ 평면이 편하기 때문에 YZ 평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YZ 평면을 잡아주면 이렇게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 면적이 잡힌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는 한 가지 면에만 전류를 인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나눌 겁니다. 두 개로. 이제 그걸 불린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데, 이제 세퍼레이트 바디를 이렇게 눌러주면 두 개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얘는 여기 아래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지우고 하나만 남겨줍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TX 코일에 대해서도 진행해 줍니다. 진행해주고 모델러로 세퍼레이트 바디를 해주고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하나를 지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면이 잡혀져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전류를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assign excitation에서 코인 터미널을 잡아줍니다. 이제 저희가 이거를 아주 럼프드하게 간단한 모형으로 그린 건데, 실제로는 이제 턴수가 1이 아니겠죠? 여러 번 감을 텐데 저희는 한 10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일 터미널에 RX 코일 섹션이 들어간 걸 볼 수 있고, 똑같이 TX 코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익사이테이션을 줍니다. 여기서 저도 겪은 문제인데, 이제 막 이 에디 커런트 모드에서는 이게 있지만 이제 막 기본 설정인 매그네토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왜 코일 터미널이 왜 안 보이지? 하면 아마도 여기 맥스웰에서 솔루션 타입을 지정을 제대로 안 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인가할 면적을 선택해 줬는데, 이제 익사이테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코일 터미널 1, 2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뭐 반대 방향이어도 되는데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와인딩이라는 것을 추가해 줘야 되는데, 이제 어떤 전류를 어떻게 흘려보낼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RX 와인딩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솔리드와 스트랜디드가 있는데 솔리드는 이제 보통 턴수가 1일 때의 경우이고 스트랜디드는 여러 개 다발 형태인데 제가 이 10턴을 줬기 때문에 스트랜디드로 설정을 해주고 전류는 그냥 1A로 합니다. 1A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똑같이 TX 와인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스트랜디드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1A를 지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랑 서로 매치를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콜 터미널 1이 RX죠. 그래서 여기서 add 와인딩을 해서 RX 와인딩을 추가해주고 콜 터미널 2에서 add 와인딩을 해서 TX 와인딩을 추가해줍니다. 사실 지금은 코일 모양이 아예 똑같기 때문에 TX, RX의 구분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을 만들었고 이제 익사이테이션도 지정을 했는데 이제 파라미터에서 저희가 해석할 영역에 매트릭스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TX, RX 둘 다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매트릭스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에 관련돼서는 지금은 딱히 할 건 없고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애널리시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add solution 셋업을 합니다. 기본값은 10패스에서 %에러는 1%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복잡한 모델의 경우 20에 한 0.5 정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정확도는 더 높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모델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은 패스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모델만 잡는 것이 아니라 어디 영역을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리전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빨간색 create 리전을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모든 방향으로 몇 %를 해줄 것이냐 그리고 또 각각 방향에 대해서 몇 %를 해줄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absolute offset을 해가지고 그냥 실제 값 한 20cm만큼 영역을 잡아줄 것이다 뭐 그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absolute offset으로 자 그냥 퍼센트 offset으로 하겠습니다. 퍼센트 offset으로 한 이제 Z는 한 200 정도로 해주고 나머지는 한 100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영역을 너무 작게 잡으면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이 바깥으로도 생기는데 그게 해석이 안 되면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보고 그 자기 실험값과 많이 다르다든가 이론값과 많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또 여기 위에 측정해서 자기장을 측정을 해봤을 때 위쪽에 자기장이 뭐가 많이 보인다든가 하면 이제 이 리전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전도 잡았고 이제 다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애널리시스를 할 것인데 이제 해석을 할 것인데 이제 리절트와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만들어도 되지만 해석이 끝난 다음에 만들 수도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웰 3D에 들어가서 발리데이션을 체크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이제 경고가 하나 떠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는 있지만 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밑에 있는 애널라이저를 할 건데 뭐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파일 이름을 제가 지금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테스트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의 로딩이 걸리고 아래 상태창이 뜨면서 여기 상태창이 떠있네. 작은가 좀 올리죠. 이렇게 해석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오류가 나거나 아까 있던 경고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 왼쪽에서 해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개의 패스 중에 지금 6번째 패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만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다리는 동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이번에 이 모델을 통해 측정할 것은 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값입니다. 그래서 리절트에서 그 값을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번째 패스가 진행되고 있고 조금 더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위에 solved라는 문자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리절트를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edit current report를 edit current 모드로 했기 때문에 create edit current report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rectangular 플롯은 뭐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그래프이고, 데이터 테이블은 이런 데이터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엔 값이 사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rectangular 플롯을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를 보시면 이제 매트릭스 1 아까 저희가 설정을 했었죠. 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L이 있습니다. 이제 L은 이제 상호 인덕턴스인데 뭐 RX만의 상호 그 자체 유도 인덕턴스랑 TX의 자체 그리고 TX R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TX RX를 하나 만들어주고 XTX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방금 new 리포트를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한 테이블에 이제 modify 리포트를 해서 이렇게 add trace를 해주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TX RX와 RX TX가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구조를 갖는 거는 이렇게 81.63 마이크로 헨리의 상호 유도 인덕션스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저희가 페라이트라는 것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일단 이게 혹시 저희가 잘못 실험을 진행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끝쪽에 자기장이 실제로 없는지 이렇게 리전을, 사실 원래 실제 상황이라면 이 리전이 아주 무한대로 아주 큰 공간에서 해석이 진행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공간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잡은 것이 타당한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볼 건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기 편하게 YZ 평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인에서 YZ 평면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리절트에 동시에 들어가서 Create Field Report에 들어가서 Rectangle 플러스에 들어갑니다. 잘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Field Overlay에 들어갑니다. 여기 필드가 있고, 이제 저희는 뭐 벡터는 아니고 그냥 이 값만 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맥B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맥B하고 다양하게 있고 던을 실행해 주게 된다면 이렇게 자기장이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스케일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이 스케일의 값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토로 되어 있는데 리밋을 한 40 정도로 바꿔주면, 40 너무 큰가? 어쨌든 40 정도로 바꿔주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맥스웰이 자체적으로 잡아주는 값이 저희가 이렇게 잡는 것보다 좋을 수 있겠지만, 뭐 다양한 시스템에서 비교를 한다든가 했을 때 이렇게 유즈 리밋을 사용하여 비교해주면 더욱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끝쪽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영역을 작게 한 이만하게 잡았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크게 잡게 되면 해석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최적의 그 범위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두 코일 사이에 이제 상호 유도 인덕턴스를 구하는 시뮬레이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아까 저희가 어떤 연구들에서 페라이트를 안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페라이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세팅한 것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 프로젝트의 파일을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해석 결과는 없지만 저희가 모델링한 파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라이트를 적용을 해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박스를 만들어서 이제 페라이트를 여기다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Y 사이즈는 X 사이즈는 한 아까 저희가 650으로 했으니까 그거의 2배. 얘는 2600으로 해주고 Y 사이즈도 2600. 얘는 한 대충 한 5mm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지션은 실수를 했는데 이제 이 포지션이 0,0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0,0을 기준으로 2600만큼 또 5만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포지션에 이렇게 중심부의 포지션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00, 마이너스 1300,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5 해주면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잘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라이트는 이제 지금 백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백큐이 아니고 페라이트이기 때문에 페라이트를 지정을 해주고 검정색이므로 그냥 뭐 검정색, 회색 정도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아래 말고 위쪽도 페라이트를 보통 붙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페라이트 붙일 건데 좀 다른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0 지점에서 20만큼 떨어뜨렸고 이제 여기서 20만큼 높이를 올렸고 그 다음에 5mm가 있으므로 이 위쪽 면의 높이는 205mm입니다. 그거에 맞게 저희가 이제 새로운 것을 하나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라이트는 좀 무거운 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신부 코일에서는 좀 다른 형태를 사용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아까 205를 대입을 해주고 이제 라디어스는 아까 이제 630에서 5mm를 해주고 이렇게 잡아주게 되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라디어스는 이제 이 센터는 똑같이 205 반지름은 한 675 정도 두고 하이스는 똑같이 5mm를 둡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서브젝트를 사용하여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주게 된다면 이렇게 실린더가 이런 띠 모양의 실린더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똑같이 이렇게 페라이트 물질을 주고 이렇게 색깔도 바꿔줍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라이트가 잘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페라이트 지정까지 끝났습니다. 뭐 여기 이름을 바꿔도 되지만 귀찮은 관계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모델을 발리데이션 책을 들어가면 시뮬레이션을 돌릴 준비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아래에 이렇게 프로세스 창이 뜨는 것을 보고 프로그레스 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완료되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렇게 잡은 필드 오버레이와 리졸트 값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값을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L테이블에 들어가면 이렇게 183 아까가 몇이었죠? 이제 81.6이었는데 2배가 넘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자기장 분포를 확인할 것인데 이제 아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보시고 그 전 걸로 들어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네. 이게 보시면 이 페라이트가 아주 투자율이 높은 물체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적선에 영향을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라이트를 추가해서 연구를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것은 이 자기장을 좀 더 자세히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그 전 거를 이번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해서 이렇게 페이스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보고 이제 에디 커런트 모드에서 이제 이번에는 페라이트를 안 쓸 거기 때문에 1번을 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코일에 의한 영향을 볼 거기 때문에 이 모델에서
위쪽에 RX 코일을 지워주도록 할 겁니다. RX 코일을 지우면서 동일하게 이 코일 터미널에서 RX 코일 섹션도 지워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익사이테이션에서 이제 RX 와인딩도 이제 지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할 준비가 끝나는데, 이제 아까 저희가 퍼센트로 이 해석 영역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TX 코일에 RX 코일이 사라짐으로써 그 Z축 길이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 박스가 엄청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이 리전을 좀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Z 방향 이 퍼센트 오프셋에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Z축에 이렇게 퍼센트를 앱솔루트 오프셋으로 바꾸고 이제 200mm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솔루트 오프셋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의 완성이 됐는데, 해석을 할 때 어떤 라인을 잡아서 해석을 할 거냐는 이것을 해석을 돌린 다음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했고 Analyze All을 하게 되면 이렇게 10개의 스텝이 들어가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측정할 것인지 간단히 알려드리면, 이렇게 저희가 지금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고서나 그런 걸 쓸 때 실제 값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값, 그 값을 뽑기 위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어떤 그래프를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데이터 테이블, 아까 썼던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이제 다양한 있는 값들을 얻어서 직접 엑셀이든지 아니면 사이데이비스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해석이 완료가 되면 폴리라인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완료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폴리라인을 잡아줄 건데, 이제 지금 해석이 완료된 상태에서 모델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이렇게 저희는 논 모델로 만들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점을 잡고 쭉 선을 그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클릭을 해주면 생성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Z축에서 보게 되면 쭉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Y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은 대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안 진행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라인을 하나 잡아줬는데, 아까 말한 논 모델이 뭐냐,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한 모델들 있잖아요. 이런 TX 코일 같은 경우는 이 모델 칸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석에 포함이 된다는 건데, 이 폴리라인 같은 경우는 모델에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값을 보는 데는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일단 이 리전이 거슬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표시를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폴리라인을 하나 잡아줬으면 이제 그거에 따른 자기장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건데, 리절트에 들어가서 이제 Create Field Report에 들어갑니다. 그럼 처음에 Rectangular 플러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에 저희가 방금 만든 폴리라인 1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mag b 값을 이렇게 해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피크는 왜 나오는 거냐면, 이 지점에서 당연하게도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해서 이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게 무한이어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발산하는 형태를 볼 수 있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엑셀이나 딴 데서 그리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 필드 리포트를 데이터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쭉 값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익스포트 해가지고 값을 가져가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지금은 폴리라인을 하나밖에 안 잡았지만 지오메트리를 하나밖에 안 잡았는데, 만약 지오메트리를 여러 개를 잡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필드 리포트에서 이제 렉탱귤러 스틱트 플러스에서 이렇게 그리면, 지금 사실 하나밖에 없어서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또 에드 트레이스 이렇게 해준다면 이렇게 그래프를 여러 개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해석을 진행을 하고요.
제 필드 오버레이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자기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금 다음은 저희가 실제로 진짜 진행한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만약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XY 지금 좌표가 얘네들이 똑같잖아요. 이 두 코일이. 근데 저희가 제시한 이 드론의 상황에서는 사실 얘네들이 오차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까 저희가 연구에서도 축적열 오차에 강한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연구 소개를 할 때 이 축적열 오차에 대한 진짜 강한지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XY 좌표로 조금씩 바꿨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뮬레이션이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게 매번 와가지고 그걸 교체해 줄 수가 없는데, 그때 사용하는 기술이 파라미터 수입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이 아까 만든 어쨌든 그 파일을 복붙을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뭐 사실 TX 코일이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RX 코일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RX 코일의 크기를 조금 이 크리에이트 실린더를 만져줘가지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반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는 325. 왜 그러지? (325) 그리고 이 서브스트랙트에서 실린더는 이제 322.5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쬐끄만한 모양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시스 맥스웰 내부에 드로우 기능을 사용하여 이렇게 도형을 그리게 된다면 나중에 값을 바꾸고 싶을 때 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파라미터 수입이라는 걸 해줄 것인데, 먼저 이제 move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함수는 말 그대로 move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RX 코일 이렇게 잡아주고 move를 해볼 건데, 이제 보통 움직일 때 이렇게 어떤 상수 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move 함수는 보통 이렇게 상수를 넣어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파라미터 수입이라는 걸 해줄 건데, 거기는 우리가 어떤 이제 10, 100 이런 상수 값이 아니라 어떤 변수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RX 코일을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 RX 이 섹션이 이 전류를 인가해준 이 면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 몸통만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게, RX 코일과 RX 코일 섹션을 둘 다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무브나 로테이트나 미러를 사용해줘야 됩니다. 뭐 로테이트와 무브는 뭐 사용하는 방식이 똑같고요. 이제 이번 그 과정에서는 무브에 대해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브 이렇게 하는 방향인데, 뭐 X, Y, Z축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Z축으로 움직이긴 좀 그렇고 X, Y 방향으로 움직일 건데, 둘 다 똑같으므로 그냥 X 방향으로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고 싶은 변수를 설정해 줍니다. 저는 move all로 변수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그냥 이렇게 단계를 클릭해 주면 이렇게 유닛 타입이 뜨는데, 이거는 길이이기 때문에 랭스를 찾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로, 그리고 밸류는 이 초기 값인데 지금은 일단 0으로 놔둡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렇게 지금은 0으로 설정을 해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렇게 여기에 RX 코일에 해준 작업들 중에 무브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X 코일 섹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클릭을 해보면 여기 밑에 프로퍼티스에 이렇게 자기가 설정한 변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move all의 값을 30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RX 섹션도 같이 잘 따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파라미터 수입을 하기 위한 준비는 이렇게 변수를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변수를 잡았다면 이제 변수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 옵티메트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메트릭에 들어가서 add를 클릭해줘서 파라메트릭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add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선형으로 그냥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그 리니어 스텝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을 바꿔두고 한번 값을 직접 입력을 해봅시다. 한 500? 500 정도면 좀 많이 넘어가긴 하는데 한 500 정도로까지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이게 어떻게 변수가 움직일지를 해야 되는데 뭐 parametric from file 해가지고 어떤 파일을 넣어서 그거 함수에 맞게 변형한다도 되지만 보통 이제 그냥 저희가 직접 이렇게 설정해줘도 무관합니다. 스탯은 이제 0에서 시작을 하고 스탑은 500에서 그리고 스텝은 한 25로 해서 21개 정도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를 해주면 이렇게 디스크리션도 뜨고 그래서 OK를 눌러주면 추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테이블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21개의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제가 해줘야 되는 게 이 옵션에 들어가서 Save Files and Save Fields and Mesh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테이블에 보면 지금은 변수가 하나여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로만 뜨는데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걸 move x, move y가 있고 똑같이 이렇게 0부터 500까지 25mm만큼의 스텝을 두고 했다면 21의 제곱만큼의 441개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21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옵티메트릭스까지 설정을 해줬으면 네, 한번 확인해보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제너럴에 이 셋업이 있는데 이제 만약 셋업이 지금 아까 셋업을 먼저 설정하고 이걸 설정해서 문제가 없었지만 이걸 하고 셋업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다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파라미터 수입을 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진행한 그런 각각 시뮬레이션 단계들이 21번 그냥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발리데이션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딩이 되고 있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과정이 시간이 짧게 걸리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걸리니까 이제 대칭성이란 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연구의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y 방향으로 얼마를 움직이든 x 방향으로 움직이든 사실 다 똑같은 값입니다. 왜냐면 대칭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움직이고 싶은 걸 아이고, 얘를 움직이고 싶다 하면 뭐 x, y를 둘 다 잡아서 플러스 500부터 마이너스 500까지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어떤 한 방향으로 몇 미리 움직일 거다만 지정해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 이 RX 코일의 구조가 이런 네모난 형태다. 그렇게 되면 또 대칭성에 의해서 이제 어를 0에서 뭐 500까지 그리고 세타는 0에서 뭐 45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하는 것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시간을 줄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일단 간단한 설명도 마쳤고 이 시뮬레이션이 다 진행되고 완료되면 그때 다시 다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말한 것처럼 solved 이렇게 문구가 떠 있고 사실 solved 문구가 하나의 단계만 해석이 완료돼도 solved 문구가 뜨는데 그때 이제 그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맥스웰 디자인 4 지금 만든 거에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아까 저희가 설정한 걸 복붙했기 때문에 이런 필드 오버레이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사실 지금의 같은 경우에는 뮤추얼 인덕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두 코일에 모두 다 전류를 흘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값이 이렇게 이 분포가 크게 의미가 있는 분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지금은 일단 지워주도록 하고 이제 이 리절트를 볼 건데 아까 만들었던 테이블도 지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에디 커런트 리포트를 만들 건데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가 이제 매트릭스 1으로 하고, 여기서 파라미터 스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move all을 진행해 줍니다.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L에서 아까 저희가 tx, rx, y 등이 같은 것을 확인을 했는데, 뭐 다시 한번 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는 이제 이 첫 번째 1행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21행까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물론 이것을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그릴 수도 있지만, 뭐 직접 여기서 바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궁금하다, 그럼 이렇게 렉탱귤러 플롯을 그려주고 이렇게 프리퀀시에서 무브얼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게 된다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래프로 그려줍니다. 이게 지금 살짝 조금 부드럽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잡은 이 스텝들이 21개로 별로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예쁘지 않은 모양이 나오는 건데, 뭐 이거를 좀 더 예쁘게 그리고 싶다면 이제 더욱 더 스텝을 추가해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완전 그 코일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때 점점 내부에서는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진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하면 되고, 이게 뭐 3D 렉탱귤러 플롯 같은 것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파라미터를 이 수입을 하나밖에 안 잡아가지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건지 보여드리자면, 둘 다 moveall로 안 잡히는구나. 뭐 어쨌든 여기서 예를 들면 회전까지 줘서 move 세타를 뒀다, 뭐 rotate 세타를 뒀다 하면 여기 rotate 세타를 해주고 막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된다면, 지금 사실 이제 frequency 값이 하나여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뜨는데, 이제 여기에 이 y축이 다른 뭐 move 뭐 x, y에서 y라든지 뭐 그런 게 된다면 이게 3차원 그래프의 형태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뭐 이런 거를 캡처해서 이렇게 보고서에 넣어도 되고, 사실 얘를 이렇게 익스포트나 캡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큰 의미는 없고, 뭐 캡처 도구를 사용해서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 수입을 해서 측정률 오차에 대해서 이렇게 그 뮤추얼 인덕턴스 값이, 상호 인덕턴스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안시스 맥스웰, 그리고 그 중에서 에디 커런트 모드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고 또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22학년도에 저희가 진행한 자율 연구를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렇게 완전 저희랑 똑같은 연구가 아니더라도 이 에디 커런트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직접 이 영상을 따라해 보면서 이렇게 뭐 설정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하다가 궁금증이나 이제 모르는 점이 생긴다면 이제 여기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산시사기 임준환에게 밴드톡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